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민법 기출문제 마지막 영상이네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 출제되고 40번 문제겠죠. 80번 문제네, 그죠? 학개론부터 시작하면 80번 문제고, 또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 주로 사례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느껴지고 거의 못 푸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양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문제도 사례로 출제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웬만하면 가벌병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니까요. 사례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의신탁,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다. 이름을 빌리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 매도인이 만약에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 몰랐다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할 수 있죠.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뭐가 유효한 거죠?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는 거고, 명의신탁 약정은 계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무효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부간의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있었고요. 세금 포탈과 같은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겠죠. 자, 이게 법의 전부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분석해 보면 되고요. 첫 번째는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이고, 여기서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명의신탁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 물론 무효고 등기 물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도 갑에게 있는 거고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뭐가 아닌 거죠? 불법원인 고가가 아닌 거죠. 자,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중 매매 법리가 명의신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인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세 명이 한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자, 갑이 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요 매도인이 병에서 을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을에게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왜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뭐가 되죠? 무효입니다. 왜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병에서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니까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변함없이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또 갑과 을 간의 관계가 무효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매도인인 병이 법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관계에서 유효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요 매도인인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의 행사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자기 앞으로 등기라면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여전히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을과 정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범죄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명의신탁인데,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도 하고 위임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네 이름 좀 빌리다오 명의신탁 약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줄 테니 네가 직접 사라 라고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거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만 매도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악이면 안 되고요. 선인 경우에는 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유효하고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전을 청구하거나 말소를 청구하거나 나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갑이 을에게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추가할 게 뭐냐면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요 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넘어갔다면 이때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어야지만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한데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고 따라서 그런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왜 그런 겁니까? 자, 우리가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매도인 채무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부부예요. 아니면 갑의 재산이 종종재산이거나 종교단체 재산이라면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고요. 등기도 유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진짜 중개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계약이 유효하다니까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해되고요.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류합니다. 자, 대내적으로는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니까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등장인물이 갑과 을 두 사람이 등장했다면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병이나 정이나 무나 제3자가 등장했다면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을의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대외적으로는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떡하느냐?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자신의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누구 거죠? 갑 거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갑에 대한 불법행위인 거고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되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이때는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에 대해서는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니까 갑이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따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네 가지 사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꼭 사례 연습장에서 그려가면서 좀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사례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종중, 부부, 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죠.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효력이 없다, 무효다, 불법한 목적이 있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4번, 병은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때 병과 을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위 사의 경우 갑 종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하고 보시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2번입니다. 병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수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거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일단 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계약 명의신탁이죠.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뭐예요? 선이니까요. 따라서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요. 2번 갑은 을 사이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등기가 유효한 거지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갑이 을에게 지급한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입니다. 해지라는 건 뭐냐면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도 없는 거죠. 해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러면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짓고 지가 팔아먹은 거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일단 최근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병소유 X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 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X건물을 매수한 후 누가 매매했겠죠? 갑이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걸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으므로 소유권이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있고요. 따라서 여전히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거 3자간 명의신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2번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 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명의신탁 약정에 무효입니다.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A에게 제3자의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는 못하겠죠. 3번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맞나요? 다시 볼까요?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죠. 갑을 간의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계약 명의신탁이 있으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계약 명의신탁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병에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니까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병은 을 명의의 등기의 등기 이렇게 오토가 있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악이라면 그때는 등기도 무효가 되죠. 5번 갑을 간의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갑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할 수 있나요? 자, 왜 아까 우리가 해지를 못했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했습니까? 그렇지만 부부면 약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내적으로는 갑의 거, 대외적으로는 을의 거. 따라서 갑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여기 23회 때 문제인데 그동안 출제된 명의신탁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2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X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은 금지가 됩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동법률에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고요. 또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게 뭐죠? 양자간 명의신탁이고요.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미 무효예요. 무효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해지란 계속적 계약 중에서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항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 해지이기 때문에 이미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고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 별 문제 없는 겁니다. 등기해줬으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겁니다. X고 안 해줬을 때 무효인 거죠. 유효한 겁니까? 5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뭘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악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5번도 X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직접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법률에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곳은죠. 기업, 탈세 목적 적용되겠죠. 물론 모든 약정은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으니까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도 적용되겠죠. 디귿번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도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다 적용돼요.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떤 걸 노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거죠. 이게 셋 다 답이면 안 되는데 셋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데 해가지고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심리 상태를 요구하는 노리는 거니까요. 넘어가지 마시고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이죠. 4번입니다.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가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요 병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은 갑이죠. 따라서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는 을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물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뭐죠? 무효니까 아직도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옳은 걸 찾는데 1번 을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죠. 그 다음에 2번 갑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해지는 뭐예요? 유효해야 하잖아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니까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4번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병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갑은 2와 3번과 같이 직접 이전 등기를 을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요. 병을 대외에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는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할 때 그 부분은 법률상 부부관계는 말하기 때문에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유효이다. X인 거죠. 그죠? 여기서 하나 좀 추가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이분들이 요때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인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요 혼인 신고한 때부터는 이 약정도 등기도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아니었는데 부부가 되면 혼인 신고 부부가 된 때부터 약정도 등기도 유효하고요. 부부가 됐다 그래서 과거로 그 효과가 소급하는 것도 아닌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2014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갑은 병소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러면 매매 계약은 누가 한 거죠? 갑이 한 거죠. 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X 토지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거죠. 1번 을은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왜냐하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매도인인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따라서 병이 소유자이지 을이 소유자는 아니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는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니까요. 3번 병은 을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왜요? 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갑과 을은 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유치권은 아무 때나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6번입니다.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에요. 자, 계약 명의신탁인데 매도인이 뭐죠? 악이네요. 명의수탁자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을명으로 X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였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뭐여야 돼요? 선여야 하니까요. 따라서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니까 1번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예요.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계약 명의신탁의 특징은 갑과 병이 아무 관계가 없죠. 매매계약도 의리한 거고 매매계약도 이전 등기도 의리한 것이고 갑과 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에 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의 차이점이겠죠. 3번 을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4번 을의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이 해줬다면 이때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죠. 무효래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죠. 5번 을이 X토지를 선예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누구 걸 팔아먹은 겁니까? 병 거를 팔아먹은 거죠. 병에서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니까 병 거니까 병의 소유권이니까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아무튼 요 무효인 경우에 계약 명의신탁은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악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여전히 누구에게? 매도인인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계약 명의신탁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갑과 약정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이 좀 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지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등기는 뭐하죠? 유효하고 따라서 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를 전제로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을과의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인 거죠? 을이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을에게 준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임계약의 효과인 것이지 갑이 소유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팔고 돈으로 받겠다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를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나요? 자, 이거는 뭐죠? X가 되겠죠. 왜냐하면 갑을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복잡하네.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다시 정이 지정한 정과 이전 등기를 해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을의 소유인 건 문제가 없는데
을과 정간의 관계도 명의신탁 약정이고요. 일종의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정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뭐죠? 무효니까 정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다. X. 아들이라고 해서 유효가 되는 예외는 없죠.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병이 아는 병입니다. 매도인이 악이네요.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위임을 해가지고 명의신탁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병이 이러한 갑의 사정을 잘 알았어요. 알면서 직접 이런 행위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만약에 병이 잘 알아가지고 내가 직접 갑과 매매 계약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라면 요 갑과 병이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올라 직접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지금 볼게요.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럼 실질적인 병의 의사는 직접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했지만 등기는 을 앞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상자간 명의신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은 갑과 병이 한 것이므로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지분이고요. 우리 판례 태도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판례 또 나올 것인가? 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지 마시라 이런 말입니다. 8번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수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락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을이니까 이것도 계약 명의신탁의 일종인데 뭐죠? 경매죠. 그럼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따지지 않고 을명의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따라서 그 을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춰졌다. 다음 점에 좀 옳은 거고 이 등기는 매도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1번 갑은 을에 대한 X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2번 갑은 을에 대한 부당이득 X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을의 등기는 유효하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는 거죠. 3번 병이 누구죠? 채무자죠.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을
알면 대단히 쉬워집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X 유치권 같은 거 없죠.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X.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명의 신탁자인 갑이 정에게 파는 행위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그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17 혀가 보이네요. 말을 씹는다 그러죠, 이런 걸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약정했어요. 자, 처음으로 요 병이 항상 누구였어요? 매도인이었고, 명의 수탁자는 누구였습니까? 을이었죠. 그래서 제가 매도인은 병, 명의 수탁자는 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제가 설명드린 갑을병은 바뀌지 않고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명의 수탁자가 누굽니까? 병이고, 매도인이 누굽니까? 을입니다. 병은 이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등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했어요. 그러면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 신탁이니까 을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병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갑과 병사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디귿번 갑은 병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죠. 다시 말하면 갑은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매수자금, 매개자금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이죠. 그러면 불법한 목적이 없고 부부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네요.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과 을 두 사람 간에는 갑이 소유자고 대외적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잖아요. 따라서 갑과 을 사이는 누구죠? 갑거니까 을은 갑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X토지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이 대외적으로는 누구 겁니까? 을 거이긴 하지만 요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줄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3번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해요. 그러면 요 정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따라서 누가 물권과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을이. 따라서 갑은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이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을과 병사의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내적으로는 갑고 대외적으로는 을 겁니다. 따라서 물권과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을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문제죠.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갑은 병에게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병에게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형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앞으로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3자가 명의신탁이죠. 1번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이게 작년도 문제입니다. 이게 빠졌는데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X죠. 갑과 을의 관계는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됩니까? 병을 대의회에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야 청구해야 되므로 2번이 X죠.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왜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요. 4번 갑은 병을 대의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을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이게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사례로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사례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똑같은 사례를 공부하고 똑같은 사례로 나왔는데 맞히지를 못하면 참 제가 환장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강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월, 화, 금, 토는 초핵심 요약 강의 해가지고 지금 이 기출문제 강의하면서 앞부분에서 요약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 이제 뽑아가지고 초핵심 요약 강의를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좀 많이 들으시고 또 그것도 반복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